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1학년, 2학년 여름방학 때 정말 중요한 다음 학기 또는 다음 학년에 선행을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방법이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특히 올해처럼 수능의 난이도나 유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능 대비를 하는 고3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남은 시기 동안 수학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일단 인사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투스 온라인과 평촌청소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박하나입니다. 제가 제 보석함에 있는 분을 끌고 와가지고 지금 이 바쁜 시기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하나쌤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수학 가르치신 지 21년 차 됐고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이투스 전 계열학원 오프라인에서 수강자 수나 성적의 향상도나 1등급 비율에서 1등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선생님이세요. 수학과 관련돼서 얻어갈 수 있는 팁이나 내용들이 정말 많을 거니까 끝까지 지켜보고 지금 현재 공부 방법을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수학 얘기하기 전에 통합형 수능 이후로 수학은 물수능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수학 과목만 볼 때는 물수능이냐 불수능이냐를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올해는 부모님들이 워낙 물수능에 대한 걱정을 조금 하시니까 수학 입장에서만 얘기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수학은 제가 물수능이라고 딱 기억하는 거는 2015학년도 그때 B형이라고 해서 이과 애들이 보던 게 1등급 컷이 100이었죠. 수학 표점이 125가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사태의 수능이 있었죠. 수학은 통합형이 돼서 문이과가 같이 본 다음부터는 또 100점이 나와가지고 우리 애가 최저를 못 맞추는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는 거. 왜냐면 수학은 다른 과목과 달리 탄탄한 5, 6, 7, 8, 9등급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있는 이상 표점이 그렇게 낮게 나오지도 않을 거고, 수학은 조금 치사하지만 초고난도를 빼도 충분히 변별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중킬러가 어려워져서 거기에서 타임어택 들어가는 거죠. 이번 6월 22번도 정답률이 2%밖에 안 나온 게 솔직히 시간만 더 있었으면 풀었겠지만 앞에 중킬러에서 시간을 쏟아서 못 풀어 아예 읽어보지도 못해서 그런 경우 많거든요. 고3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학은 타임어택도 있고 그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쉬워서 우리 아이가 손해를 보진 않을까, 잘하는 아이들은. 또 못하는 아이들은 물수능 되니까 쉬운 것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준비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지 물수능 불수능에 대한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는 다른 대비 방법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물수능이다? 초고난도가 안 나온다?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솔직히 평가원도 5개월 남는 상황에서 어마무시한 변화를 취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흔들릴 필요도 없고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7월 초에도 평가원에서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EBS 연계율을 조금 더 높이겠다. 그러니까 EBS를 미적이나 확통 같은 경우야, 지금 형 고3 같은 경우는 내신 교재가 그거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충분히 받겠지만 수원 수준은 조금 소홀히 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다시 봐주는데 다시 볼 때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뭘까요? EBS에서는 자꾸 연계율이 50%가 넘는데, 근데 우리는 연계한 것 같지도 않아. 그 이유를 찾으려면 EBS I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연계에 관한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 거기를 들어가면 예전부터 연계를 해야 되는 시점부터 6월, 9월 수능마다 몇 번 문제가 어떻게 연계되었는지가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어찌됐든 이번에는 이슈 때문에라도 더 느낌을 줄 거고, 그 연계 사이트를 들어가서 어떤 게 연계라고 얘기하는 건지를 먼저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몇 페이지에 몇 번을 연계됐다. 그러면 그 두 문제를 보면서 이거를 연계라고 하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면서 기출을 분석 다시 한번 해보고, 이번 6월 거는 최근이니까 기억이 가장 많이 남으니까 6월 것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올해 수특과 수완을 다시 본다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EBS 그 연계를 제가 들어서 보라고 했는데 혹시나 언제부터 보지라고 고민될 수도 있어서 2022학년도부터 그러니까 통합형 수능부터? 네, 통합형 수능부터 2개년치랑 이번 6월까지 해서 총 7개 정도만 보더라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의 팁을 더 드린다면, 요즘은 서점에 가서도 나옵니다. 스툭 변형문항. 사이트들에서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아. 근데 거기에선 단순 숫자 변형,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 변형이 아니라 EBS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연계, 전문가들이 믿고 만든 거니까 그런 거 변형을 통해서 내가 정말 EBS 공부가 됐는지를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수학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것인가가 너무 상위권 등급에 맞춰져 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가장
가장 잘하는 아이들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등급을 나눠서 엄격하게 6월 모의고사가 요 등급이면 나의 백분위와 등급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일단 5, 6등급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5, 6등급 아이들 중에 반 정도는 지금 수학을 포기하고 이 시간에 다른 과목을 하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5, 6등급 아이들이 생각할 게 있는데 솔직히 수학은 2점짜리 3개, 3점짜리 14개만 다 맞아도 48점. 이게 이번 6월 4등급 컷. 여기에서 나머지 문제들을 내가 좋아하는 숫자로 4점짜리 13문제를 찍어도 한두 문제, 두세 문제를 맞추면 솔직히 4등급, 3등급까지는 들어올 수 있거든. 그렇게 다 찍으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렇게만 생각을 해본다면 해볼만 하다는 거죠. 개념을 보라고 해서 지금 또 정석, 바이블 이런 거 주구장창 보면 시력은 쌓아지겠지. 문제는 올해 안에 수능을 못 보는 거지. 근데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엄마들에게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부터 벽돌로 튼튼한 집은 올해 안에 못 짓는다. 바닷가에 모래 위에 집이라도 좋다. 수능 때까지만 무너지지 않는 모래집이라도 짓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 방법은 과감하게 개념서를 내려놔라. 센, RPM, 십몇 년간 내신 유형서로 베스트셀러예요, 얘네가. 내신으로 베스트셀러인 이유는 교과서에 나와서 어디든 언급하고 있거나 기출에서 언급했던 것 중에 빼놓은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어느 학교가 풀어도 기본 문제가 여기 밖에서 나왔네 라는 말을 못할 그런 유형서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유형서를 사서 A단계, C단계는 하지 말고 B단계만. RPM은 ABC가 없으니까 맨 마지막에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그거 말고 그 앞에 거를 처음부터 대표 유형만 푸는 겁니다. 근데 그걸 틀리면 그 틀리는 개념만 개념서로 찾아서 공부해서 그걸 풀고 그 유형은 그 밑에 한 문제 더 풀고. 그리고 이 아이들도 기출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출 문제를 풀어본다고 하면 너 기출을 좋아하거든요. 너희들의 기출 문제 이투스 거. 거기를 보면 배터리가 1개짜리가 있고 2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단 말이죠. 1개짜리하고 2개짜리만 5, 6등급 아이들이라면. 첫 번째, RPM이나 센으로 센 기준으로 B스텝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대표 유형만 풀어라. 근데 이 대표 유형이 이해가 안 가? 그러면 개념서를 그 부분만 봐라. 이걸 풀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추천하시는 건 너 기출 배터리 2개까지만. 1개라도. 안 되면 1개라도. 그 다음에 EBS 걸 푼다. 요게까지만 수능에 해라. 그래도 5, 6등급에서 3말 4초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가장 고민이 많은 친구들, 3, 4등급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 4등급 아이들 가장 많기도 하고 버릴까 말까도 고민하고 있는 애매한 친구들. 3, 4등급 아이들은 보통 기출은 풀었을 거예요. 풀었다고 분석은 된 건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분석하는 것처럼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아까 EBS처럼 연계율을 느끼면서 비교하는 것도 있고 어려운 문제는 버리고 풀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내가 3, 4등급 아이들에게 포인트로 무조건 강조하는 거는 니네가 시험장에서 22번을 안 맞을지언정 공부는 22번을 해야 한다. 이걸 엄청 강조하는 건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수학은 아래 거 쉬운 문제는 개념이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쉬운 문제, 그 두세 개가 섞여 나온 게 고난도 문제인 건데 이 쉬운 문제를 풀다 보면 위에 것도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태어나기를 천재같이 태어나야 됩니다. 그럼 이 방법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오히려 3, 4등급 수업을 할 때 22번, 30번을 계속 풉니다. 쉬운 거를 가지고 뭉치는 게 불가능하다면 3, 4개가 섞여 있는 어려운 문제를 쪼개서 푸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어려운 문제 하나를 제대로 분석해서 풀면 그 아래 3문제는 아니더라도 한두 문제는 무조건 다 맞을 거고 운 좋으면 위에 것도 맞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쪼개 푸는 거를 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번에 6월 22번 근데 이거를 쪼개 푸는 걸 예를 들면 박스 안의 조건들이 평균값 정리로 해석한 아이들은 굉장히 나이스 잘한 거예요. 2023학년도 6월 8번 문제가 아이들이 그래프로 대충 찍어서 풀었거든요. 근데 이게 평균값 정리인 걸 알고 있다면 그 아이는 딱 30초 만에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식을 평균 변화로 푼 아이들이라면 2022학년도 6월 19번 요게 그 개념을 평균 변화를 가지고 그 19번 문제는 또 쉽게 풀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방금 말한 조건을 갖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3차 함수 비율 관계를 쓸 겁니다. 3차 함수 비율 관계를 쓰면 나오는 문제 무지무지 많잖아. 이게 변곡점 때문에 교육과정이 아니라지만 3차 함수 비율 관계 모르는 고3 연수생 없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앞에 많은 문제들을 비율 관계도 쓸 수 있을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 문제를 가지고 쪼개 푸는 훈련은 3, 4등급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6월 시험 보세요. 약하게 나오는 문제에서 나오던 개념인데 강한 데 나오고 기니디도 바뀌어 나오고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문제를 쪼개서 푸는 훈련이 혼란스러울 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들은 나는 난도 5짜리까지만 맞을 거니까 난도 5를 공부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5짜리가 나오면 7까지는 공부해야 시험장에서 5를 풀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초고난도 문제를 쪼개 푸는 거를 해야 아마 중킬러를 더 어렵게 내서 타임 어택을 들어갈 올해 수능 그런 수능에서 쉬운 문제 3점 다 맞고 중킬러 한두 문제를 더 풀고자 전략을 세우고 있는 3, 4등급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상위권으로 가볼게요. 우리 1, 2등급을 맞은 친구들 6월은 어찌저찌 그래도 내가 했는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변형이 됐을 때도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좀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요 1, 2등급 친구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1, 2등급 아이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앞에 쉬운 문제들에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끝납니다. 고난도 문제를 내가 한 5문제를 못 풀었어. 시간이 30분이 남아?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2문제는 맞을 수 있겠네 하는데 실제로는 아이들이 이 문제 풀까? 뒤에 게 더 쉬울 수도 있어. 왔다 갔다 하다가 30분 동안 5개를 다 놓칩니다. 그런데 이때 진짜 40분만 남았더라면 2-3개는 풀었을 거예요. 10분의 싸움이 뒤에 2-3문제 8점, 12점이 결정이 나는 건데 3점짜리, 2점짜리 중킬러 중에 내가 풀만한 2-3문제, 3-4문제 여기에서 시간 줄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려면 효율적 풀이가 중요한 건데 이번 6월 10번 을 보면 알 거야. 그거를 그냥 A 빼기 B를 0에서 3까지 적분 때렸으면 딱 3분이면 풀걸. 따로따로 적분해서 5분씩 걸리는 거거든.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까지 풀었던 모의고사 같은 거 그걸 다 풀었을 때 끝나고 나서 내가 맞은 문제가 과연 효율적 풀이가 이게 끝인 건가 맞고 나서 해설지를 보는 거야. 그때 요공식이었으면 조금 더 내가 줄일 수 있었네? 나는 효율적 풀이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1개만 아니면 이틀에 1개만 30분만 투자해서 맞았던 문제들 중에 효율적 풀이 한두 문제 건져내기 이것만 해서 수능 때까지 쌓아놓으면 현장에서 어마무시하게 도움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1, 2등급 아이들은 수특 변형을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은 분명히 이 아이들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제 계산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요. 아니면 고난도 문제에서 계산을 복잡하게 낼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기존 기출이나 EBS 이번 거에서 조금 특이한 계산들 쓰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서 연습을 하면 마지막 한두 문제까지 완벽하게 맞을 수 있을 겁니다. N수생들도 그렇지만 올해 수능을 처음 보는 이제 고3 친구들은 주어진 걸 그저 성실히 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워서 아마 자기가 지금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되돌아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방법이 좀 맞나? 내가 어떤 것들을 좀 놓쳤나? 하는 것들을 조금 떠올리면서 영상을 보고 조금 더 추가적인 준비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1, 2학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고3이 워낙 중요하긴 하지만 1, 2학년 친구들도 못지않게 내신에 대한 부담 그러면 이 내신을 위해서 여름방학 때 좀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1학년들은 지금 뭐 내신 포기했어요. 저 정시 갈 여유는 없습니다. 2학년들은 포기한다고 할 수도 있어. 정시로 갈지언정 1, 2학년 때는 내신에 충실해야 되는 이유가 2학년만 되더라도 나 정시가? 그러면 내가 1년 120일 남았어? 한 이틀 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루즈해져. 루즈해져. 2학년 1학기부터 수원, 수투, 미적 확통은 어차피 수능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을 깊이 있게 준비를 하면 그것도 다 정시에 도움이 되니까 내신은 버리면 안 된다는 거랑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분명히 선행을 할 겁니다. 각자 2학기 과목 하나만 보지 말고 그 다음 선행을 꼭 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사교육하니까 선행하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수학이 선행이 중요하다 아니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단 수학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에는 모두 다 공통으로 동의를 하죠. 반복을 하려면 미리 봐야 반복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에 반복할 수 있게 선행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선행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 꿀팁을 하나 주면 바이블을 예시를 들어서 공부를 하면 우리가 바이블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데 2개월이 걸린다고 칩시다. 끝까지 보기도 힘들지만 다 보고 나면 맨 앞에 게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선행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집 푸는 순서만 바꾸는 거예요. 바이블 예를 들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예제만 다 봅니다. 개념과 예제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끝까지 보니까 그거는 얼마 안 걸렸겠죠? 맨 처음부터 그 다음 옆에 나오는 숫자 바꾸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처음부터 끝까지 표현 바꾸기. 그 다음에 개념 넓히기.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처음에 나오는 기본 연습 문제. 그 다음에 실전 문제. 이렇게 똑같이 다 보는 데는 2개월이 걸렸지만 순서만 바꿔도 6회독 된 거예요. 6회독. 내가 방금 말한 이 순서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으로 심화가 됩니다. 중간 난도까지는 전범이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해가 훨씬 잘 되고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거. 이렇게 문제풀이 푸는 순서를 바꾸는 거는 1, 2학년 때부터 지금 방법을 당장 바꾸면 훨씬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좋은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좀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 수학은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워낙 관심을 갖고 걱정스럽게 좀 보는 대표적인 과목이잖아요. 수학과 관련해서 부모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 있을까요? 제가 단과 강사긴 하지만 현장에서 저는 진짜 부모님들 만나서 상담을 무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일단은 어머니들은 얘는 공부를 안 해요. 아니면 할 수 있으면 잘할 텐데 안 해요.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안 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냥 우리나라의 모든
고등학생들은요 다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분명히 공부를 하고 싶은데 특히 수학 같은 걸 하려고 막상 피고 앉았는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못하는 거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맞고, 수학이 어머니가 그러거든요. 야, 옆에 학원 다니고 집에서 혼자 있는데 50점이래. 너 학원 그렇게 빡빡하게 보내주고 너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면 너 50점이면 학원을 왜 다니니? 다 되십니다. 그런데 국포자 영포자란 말은 없잖아요. 한 가지 문제를 푸는데 10가지 지식이 필요하면 한 5가지쯤 알면 미루어 짐작하여 이러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 수학은 한 문제를 풀 때 10가지 지식이 필요하면 1개 아는 놈도 틀리고 9개 아는 놈도 틀립니다. 10개가 완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애도 50점이고 제 애가 50점일 때 내 애가 50점이라고 학원 다녀도 소용없어 공부해도 소용없어라고 혼내고 기죽이지 마시고 풀이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10개 중에 5개까지는 알고 있는데 마무리를 못해서 틀리고 있는 건지, 하나도 모르고 틀리고 있는 건지 정확한 위치를 아셔야 아이의 다음 스텝이 주어지는 거고 아이한테 화를 내지 않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학생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풀고 있는 시험지, 문제집 들고 가서 풀이 과정을 보고, 학원을 다니지 않는다면 학교에 찾아가는 게 엄마가 좀 그렇다면 애한테라도 아이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머님들이 나서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정확한 위치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스텝이 나오니까.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하나쌤이 얘기한 것처럼 기출을 분석할 때 이 문제에 쓰인 개념이 뭔지를 자기가 직접 써보면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뭘 해야 할지 알 텐데,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친구들도 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지금 수능을 준비하던 1학기 시험을 못 보고 2학기 내신을 준비하던 다 수학 때문에 가장 힘든 시기에 여름을 좀 보내고 있을 텐데, 그런 학생들이나 부모님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원래 모든 일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게 맞습니다. 근데 감히 말하지만 공부는 늦었다고 할 때가 제일 빠른 겁니다. 40점보단 44점이 낫고 오늘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다는 거, 그 말을 꼭 해주고 싶고요. 지금 120일 남은 우리 고3들도 수학을 포기할까 생각할 겁니다. 근데 내가 21년간 현장에 있어 보지만 공부의 가장 좋은 공부법은 벼락치기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30일 공부하면 잘 보잖아요. 시험범위 많으니까 120이라는 거예요. 내신 4배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충분히 벼락치기 가능하고 지금부터 하면 여러분이 꿈꾸는 그곳에 한 발자국은 더 갈 수 있으니 벼락치기 합시다. 자, 오늘은 어떤 학년이든 걱정이 되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수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쌤이 얘기한 것처럼 단 한 문제라도 더 맞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남은 여름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학 때문에 좀 걱정하는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이 되게 많은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힘을 얻은 부모님들이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